자,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이제 벡터라는 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벡터 스페이스가 뭔지, 그래서 이 벡터를 매니퓰레이트하고 이 벡터를 뭔가 측정하고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리니어 매핑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런 후에 이 리니어 매핑의 어떤 특별한 형태, 프로젝션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매트릭스의 다양한 성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룰 데이터는 대부분 이런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는 2dimensional array죠. 그래서 로우와 칼럼으로 이루어져 있을 테네요. 이 보통 로우들은 개별적인 옵저베이션들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칼럼들은 각각의 옵저베이션을 설명하는 어트리뷰트, 베리어블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매트릭스의 로우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칼럼들은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피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몸무게라든지 키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자, 이렇게 매트리스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앞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된 매트릭스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다양한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행렬의 세 가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 행렬의 성질들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이 행렬에 들어있는 값들을 서머라이즈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행렬이라는 거는 로우와 칼럼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굉장히 많은 값들이 들어있죠. 이 전체적인 값을 축약하는 하나의 값, 대표 값이죠.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마치 여러분들이 숫자가 여러 개 나열되어 있을 때 그것들에 대한 대표 값으로 평균 값을 보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메저들로 우리가 디터미넌트, 아이겐밸류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행렬을 어떻게 디컴포즈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행렬을 다룰 때, 벡터나 행렬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냥 수체계, 그렇죠? 우리 숫자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연산들을 수행하잖아요. 이런 거랑 하나하나 대응을 시켜볼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4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고 해보죠. 여러분들 이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이게 결국에 원래의 숫자를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숫자의 곱으로 팩토라이즈를 시킨 겁니다. 특별히 이 경우에는 이게 바로 제곱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스퀘어 루트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4 곱하기 스퀘어 루트 4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체계에서 스퀘어 루트 연산에 해당되는 그러한 디컴포지션이 바로 숄스키 디컴포지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얘는 어떤 임의의 n by n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어떤 다이어고널 엘레멘트만 가지는 이러한 형태의 매트릭스가 포함되도록 이렇게 팩토라이즈 하는 것, 그 방식에 대해서 또 살펴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러한 매트릭스 디컴포지션이,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몇 개의 매트릭스의 곱으로 이렇게 팩토라이즈 시키는 이러한 방식이 어떤 매트릭스를 근사화시키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매트릭스를 하나의 값으로 축약해서, 매트릭스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하나의 값으로 축약하는 그런 메저들에 대해서 살펴보죠.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디터미넌트입니다. 자, 이 디터미넌트는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해서만 디파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n by n 매트릭스 A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자, 우리는 이 A라고 하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이렇게 혹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디터미넌트 이렇게 aij 엘레멘트들을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가 있으면 이러한 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디터미넌트 값을 표현을 할 거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숫자에서의 절대값이랑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디터미넌트는 일종의 함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해서 정의되는 함수고, 이 매트릭스를 어떤 리얼 넘버, 하나의 숫자로 매핑해주는 그런 펑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임의의 n by n 매트릭스에 대한 디터미넌트 값을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를 보기 전에 이 디터미넌트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스퀘어 매트릭스가 인버터블한지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가 원바이원 매트릭스라면 이 원바이원 매트릭스라는 거는 그냥 어떤 실수죠. 어떤 상수죠. 스칼라입니다. 그러면은 이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건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이러한 인버스가 항상 존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A가 0일 때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A가 0이 아니면 이러한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x2 매트릭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2x2 매트릭스에 대한 인버스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11, A22, 마이너스 A12, A21. 자, 요거 분의 1 곱하기 이러한 형태의 행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아니면은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2x2 매트리스에 대한 인버스는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인버스가 항상 존재하는지 살펴보죠. 항상 존재하지 않죠, 역시. 여기 분모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0이 아닐 때만 인버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A11, A22, 마이너스 A12, A21. 자, 요게 바로 2x2 매트릭스 A의 디터미넌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터미넌트 오브 A는 이렇게 계산된다는 것을 이런 디멘전이 작은 이 매트릭스에 대해서 일단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디터미넌트와 디터미넌트 값이 0이냐, 0이 아니냐 이것과 그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존재하는가 이 여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앞에 예제로부터 우리가 추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n×n 매트릭스 A가 있을 때 A가 인버터블하다는 얘기는 이 A의 디터미넌트 값이 0이 아니란 얘기고요. 마찬가지 역으로 디터미넌트 값이 0이 아니면 그 매트릭스는 인버터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n×n 스퀘어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매트릭스가 인버스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를 디터미넌트 값을 계산해 봄으로써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특별한 형태의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 디터미넌트가 굉장히 쉽게 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펴보기 전에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 T가 있는데 J보다 큰 I에 대해서 Tij가 항상 0이면 이러한 매트릭스는 우리가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T가 있는데 여기 이제 다이어고널 텀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냥 4x4 매트릭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여기가 T11, T12, T13, T14, T2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i가 j보다 큰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나요?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 있는 엘리멘트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값들이 모두 0. 그러니까 실제로 0이 아닌 값들이 채워져 있는 부분은 요 윗부분에,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매트릭스를 우리가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자,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 윗부분, 요 부분이 0이고 이 다이어고널을 제외하고 요 부분이 0이고 나머지 부분이 0이 아니면 이러한 매트릭스는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다이어고널 엘리멘트들의 곱으로 이 디터미넌트 값이 쉽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어떤 지오메트릭하게 인터프리스를 해보면 이거는 어떤 공간에 존재하는 벡터들, 그러니까 어떤 n×n 매트릭스, 스퀘어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매트릭스의 칼럼들, 이 각각의 벡터들이 구성하고 있는 공간의 볼륨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 A의 디터미넌트는 사인드 볼륨, 그러니까 사인이 주어져 있는 거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사인드 볼륨을 의미를 하는데 어떤 영역의 볼륨이냐면 이 A의 칼럼들로 구성되어 있는 n디멘저널의 어떤 평행 육각형 그 영역의 볼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의 사인, 부호는 뭘 의미하냐면
이 칼럼 벡터들, 스패닝하는 벡터들의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를 하나 살펴보면, 자, 2디멘전에서 2x2 매트리스가 있다고 해보죠. 어떤 A 매트리스가 있는데 얘는 B라고 하는 2디멘저널 벡터와 G라고 하는 벡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A 매트리스의 디터미넌트는 이 B와 G가 이 두 개의 칼럼 벡터가 구성하는 이러한 직사각형, 이 부분의 볼륨이니까 결국 넓이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이 A 매트리스의 디터미넌트가 됩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디멘전 이런 코디네이트이 있을 때, 자, 요게 G고요. 요게 B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각각의 벡터를 우리가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표현을 해보면 G는 G0이라고 하는 좌표를 가지고 B는 0, B라고 하는 좌표를 가진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 매트리스는 우리가 0, B, G, 0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게 A가 되겠죠? 그러면 디터미넌트 A는 마이너스 B 곱하기 G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앞에 붙은 사인을 무시를 하면 이 B 곱하기 G가 결국 이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이 사각형의 넓이에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이 마이너스 사인이 의미하는 건 이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이 B와 G 벡터의 오리엔테이션이랑 그 연관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는 A 매트릭스를 G0, 0B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때는 디터미넌트 A가 플러스 사인을 가지는 B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E1, 스탠다드 베이시스 E1, E2, 자, 이 순서대로 벡터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는 첫 번째로 나열되어 있는 게 E2, 두 번째가 E1,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부호는 일단 뭔가 이 스패닝하는 벡터들의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절대적인 값은 그 칼럼 벡터들이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 도형의 볼륨에 해당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디터미넌트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3디멘셔널에서 B, G, R이 있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세 개의 벡터들을 칼럼으로 가지는 그러한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매트릭스 디터미넌트는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평행육각형의 볼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n×n 매트릭스, n×n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한 디터미넌트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라플라스 익스펜션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어떤 n×n 매트릭스 A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엑스펜션은 이 칼럼 상으로도 할 수 있고 로우 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기술되어 있는 이러한 수식으로 이러한 관계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AKJ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행렬은 n-1 by n-1 행렬인데요. 그러니까 K번째 로우와 J번째 칼럼을 삭제한, 그러면은 로우 하나 없어지고 칼럼 하나 없어지니까 n-1 by n-1 매트릭스가 되겠죠. 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보시면 이건 리컬시브한 그런 이퀘이션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이 부분 n×n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n-1 by n-1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야 되고, 이 디터미넌트는 다시 뭔가 수식이 있고 여기에다가 n-2 by n-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들어갈 거고요. 얘는 다시 n-3 by n-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을 보면 상당히 뭐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룰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이 표현하는 룰이요. 그래서 3x3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 라플라스 익스펜션을 이용을 해서 디터미넌트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이러한 행렬 A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앞에 기술된 방법들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로우를 따라서 라플라스 익스펜션을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앞에 있는 그 라플라스 익스펜션의 식을
이용을 하면,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로우에 대해서 라플라스 익스펜션을 수행을 할 건데요.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1승, 여기서 첫 번째 인덱스가 로우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칼럼 인덱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처음에 기준으로 잡으니까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1승 해서 요게 1이 되고요. 곱하기 이 엘레멘트의 값 1이죠. 그 다음에 이 엘레멘트가 존재하는 로우와 칼럼을 삭제한 나머지 부분, 요 부분이죠. 요 2x2 매트리스의 디터미넌트. 자, 요게 바로 첫 번째 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텀은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2승. 여기서 첫 번째 역시 로우 인덱스고 두 번째는 칼럼 인덱스고요. 이 값이 기준이 되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곱하기 이 엘레멘트 2, 그 다음에 이 엘레멘트가 존재하는 이 로우와 칼럼을 삭제한 나머지 영역 2x2 매트릭스죠. 그래서 3, 0, 2, 1 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그 다음 더하기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3 역시 로우 인덱스, 칼럼 인덱스 해서 얘는 1이 되고요. 3 곱하기 나머지 영역 3, 0, 1, 0 요 2x2 매트리스의 디터미넌트. 자, 이런 식으로 익스펜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쉽게 적용하는 그 방법은 이 첫 번째 로우를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칼럼에 1,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부호를 바꿔가면서 숫자들을 어사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숫자 곱하기 이 엘레멘트, 그 다음에 나머지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더하기 여기에 있는 숫자 곱하기 이 엘레멘트, 그 다음에 나머지 2x2 매트리스의 디터미넌트. 이제 이런 식으로 익스펜션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2x2 매트리스의 디터미넌트는 이미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최종적인 값을, 디터미넌트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죠. 사실 n이 5, 6 이런 식으로 커지면 우리가 손으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쨌든 그 과정은 리커시브하게 계속 서브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디터미넌트의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매트릭스를 곱한 것, 그것의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디터미넌트의 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A, B의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B와 같고요. 그리고 디터미넌트는 트랜스포지션에 인베리언트합니다. 그 얘기는 A의 디터미넌트는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와 같다는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 라플라스 익스펜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그 라플라스 익스펜션을 이용해서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죠. 그 라플라스 익스펜션을 보면 하나의 로우를 기준으로 익스펜션을 하든 칼럼을 기준으로 익스펜션을 하든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우를 다 칼럼으로 바꿔버린 이 디터미넌트의 인베리언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질은 만약에 A의 인버스가 존재하면, 다시 얘기하면 이걸로부터 우리가 디터미넌트 값이 0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인버스 매트릭스 A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 A분의 1입니다. 자, 이거는 앞에 우리가 봤던 이 매트릭스 프로덕트의 디터미넌트가 각각의 디터미넌트의 곱과 같다. 이걸로부터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 있죠. 디터미넌트 A 곱하기 A의 인버스는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A의 인버스가 되니까 이 부분이 I죠. I는 다이고널 엘레멘트가 다 1인, 그리고 나머지 오프 다이고널 엘레멘트는 다 값이 0이니까 이 디터미넌트 값은 1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A의 인버스는 디터미넌트 A분의 1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칼럼이나 로우에 어떤 상수를 곱해서 얘를 다른 칼럼이나 로우에다 더하는 것은 디터미넌트 A의 값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아까 그 디터미넌트를 일종의 볼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걸 이용을 하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2디멘전이 있고요. 여기에 이런 벡터가 있다고 해보죠. 여기 A, B가 있습니다.
자, 이 A, B를 칼럼 벡터로 가지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이 부분의 볼륨이랑 같다고 했었죠. 자, 만약에 우리가 B 벡터에다가 B 벡터를 B 더하기 예를 들어서 2A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칼럼에 첫 번째 칼럼에 2배를 더한 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대강 그려보면 이러한 벡터가 될 겁니다. 자, 얘가 B 더하기 2A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A와 이 B 더하기 2A가 이루는 그러한 평행사변형의 넓이. 자, 요 넓이. 자, 요 넓이를 생각을 해보면 원래의 볼륨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칼럼이든 로우든 어떤 상수를 곱해서 다른 칼럼에다 더하는 것, 이것은 디터미넌트 값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매트릭스에 어떤 람다라는 상수를 곱해요.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의 모든 엘리멘트가 다 람다가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람다의 n승 곱하기 디터미넌트 a와 같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볼륨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이 칼럼 벡터들, 원래 A가 가지고 있는 칼럼 벡터들이 다 람다 배만큼 커졌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람다 배만큼 커진 그 벡터들이 이루고 있는 공간의 볼륨은 람다의 n승만큼 커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원래 매트릭스에서 두 개의 로우를 잡고 그 위치를 교환한다거나 두 개의 칼럼을 잡고 그 위치를 뒤바꾸는 것. 이것은 디터미넌트 A의 부호를 바꾸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술되어 있는 요 프로퍼티들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어떤 n×n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기 위해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n×n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라플라스 익스펜션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얘는 너무 복잡하죠. 그렇죠? 리커시브하게 계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원래의 매트릭스를 우리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트라이앵귤러 폼으로 만들어 줄 수만 있으면 그러면은 그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다이아고널 엘리멘트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훨씬 계산하기가 간단하죠. 대신에 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수행을 할 때 각각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디터미넌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우리가 트래킹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할 때 우리가 로우나 이 칼럼들, 이 순서들을 막 바꾸잖아요. 그렇게 바꾸면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수행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떤 특정 로우를 잡고 상수배를 곱해서 다른 로우에 더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오퍼레이션은 디터미넌트를 바꾸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러한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통한 디터미넌트 값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 n×n 스퀘어 매트릭스 A가 주어져 있을 때 이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 자, 이러면은 뭐라고 했었죠? A는 인버터블하다고 했었죠. 그렇죠? 자, A가 인버터블하니까 A의 랭크는 n이 될 거예요. 그리고 A의 랭크가 n이면 인버터블하다는 얘기고 인버터블하다는 얘기는 디터미넌트 값이 0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터미넌트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매트릭스의 랭크 그리고 이 매트릭스의 인버터빌리티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해서요. 이것들이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큰 그림에서 이 관계들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뭔가 이 리니어 알지브라에 대한 이런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매트릭스의 어떤 특정한 프로퍼티를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매핑하는 걸 살펴봤죠. 그 디터미넌트라는 걸 살펴봤는데 이번엔 그 두 번째입니다. 트레이스라는 걸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n×n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을 때 이 n×n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는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얘는 디터미넌트보다 훨씬 간단하죠. 이건 그냥 다이아고널 엘리멘트들의 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TRA 이런 식으로 보통 표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트레이스에 대한 성질들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두 개의 매트릭스의 합의 트레이스는 각각의 트레이스의 합과 같다. 자, 이거는 뭐 당연하죠.
어차피 다이아고널 엘리멘트들이 그냥 더해지는 거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매트릭스에다 알파를 곱했다. 그러면은 얘는 알파 곱하기 트레이스 A와 같겠죠. 역시나 모든 엘리멘트에 알파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n by n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대한 트레이스는 n이 되겠죠. 그렇죠? 1이 n개 있으니까. 자, 그리고 AB의 트레이스는 BA의 트레이스와 같습니다. 자, 이건 역시 여러분들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생각을 해보면 AB를 곱하나 BA를 곱하나 이 다이아고널 엘리멘트들은 폼이 똑같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스 값은 같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트레이스는 이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의 인베리언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A by K 매트릭스 A가 있고 K by L 매트릭스 K가 있고 L by A 매트릭스 L이 있을 때 A 곱하기 K 곱하기 L 이 세 개의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의 트레이스는 요거를 사이클릭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자리를 하나씩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K가 일로 오고 L이 일로 오고 A가 이쪽 끝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K 곱하기 L 곱하기 A의 트레이스와 같게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돌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좌변에 해당되는 AKL은 최종적으로 A by A 매트릭스가 될 거고 KLA는 K by K 매트릭스가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매트릭스의 크기는 다르지만 그 매트릭스의 트레이스 값은 같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벡터 x, y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의 아주 특별한 경우로서 x 곱하기 y의 트랜스포즈의 트레이스는 y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x의 트레이스와 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x 곱하기 y의 트랜스포즈는 n by n 매트릭스예요. 그렇죠? 이 n by n 매트릭스의 트레이스가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을 수행을 하면 순서만 바꾸면 되죠. 자, 이 y 트랜스포즈 x는 1 by 1입니다. 그러니까 스칼라 값이죠. 이 스칼라 값의 트레이스와 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냥 얘는 y 트랜스포즈 x와 같은 거고 하나의 실수값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행렬에 대해서 트레이스 값이라는 걸 정의를 할 수 있었는데 결국 행렬이라는 것은 리니어 매핑이랑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P라고 하는 리니어 매핑, 이 V에서 V로 가는 어떤 리니어 매핑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 리니어 매핑은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로 표현이 될 거고 매트릭스가 있으면 우리는 트레이스를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V에서 V로 가는 이러한 매핑이니까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만약에 V의 디멘전을 스몰 n이라고 하면 n by n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퀘어 매트릭스의 트레이스가 결국 이 리니어 매핑의 트레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리니어 매핑의 트레이스를 이 리니어 매핑을 표현해주는 그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로 디파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리니어 매핑에서 그 베이시스 체인지를 배울 때 이 리니어 매핑을 표현하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베이시스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V라고 하는 벡터 스페이스는 다양한 베이시스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리니어 매핑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B는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베이시스 체인지를 하는 형태 S 인버스 A 곱하기 S 이러한 형태로 표현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B는 S의 인버스 A, 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리니어 매핑의 트레이스를 구해보죠. 다시 얘기하면 리니어 매핑을 표현해주는 B라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의 트레이스 얘는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트레이스는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의 인베리언트 하니까 이렇게 순서를 한 번씩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S 곱하기 S의 인버스는 아이덴티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트레이스 A와 같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로부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리니어 매핑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베이시스에 디펜던트 했어요. 근데 리니어 매핑의 트레이스는 베이시스를 뭘로 잡느냐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 디터미넌트와 트레이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두 개념이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매트릭스에 대한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한 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 a-람다 i의 디터미넌트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결국엔 얘는 람다에 대한 어떤 함수가 되겠죠? 자, 이 a-람다 i의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형태를 보시면 람다에 대한 폴리노미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떤 스퀘어 매트리스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서 앞에 곱해져 있는 이 개수들 C0, C1, C2, Cn-1 자, 이런 값들은 디터미넌트와 트레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0는 A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고요. 그리고 C의 n-1은 -1의 n-1승 곱하기 트레이스 A가 됩니다. 자, 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은 우리가 뒤에서 이제 매트리스에 대한 어떤 아이겐 어널리시스를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어떤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이 행렬을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그 매핑하는 그러한 함수들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디터미넌트와 트레이스에 대해서 배웠고 여러분들이 이 각각에 대한 정의를 숙지를 하시고 각각의 디터미넌트와 트레이스의 성질들에 대해서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와 트레이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행렬에 대한 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디파인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